옛날에 공주가 살았는데 왜 공주가 살았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많은 것을 물어보죠. 그런데 자라날수록 Y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궁금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궁금증을 되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엄마, 아빠는 당연한 거고요. 조금 더 말이 늘어나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바로 맞습니다. 왜요? 왜? 이거라고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 때는 왜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이 왜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됐죠. 오늘은 그간 잃어버린 우리의 왜요를 되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김희진입니다. 현재의 풍요로운 과학 발전의 시초가 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Y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Y를 점점 커가면서 잃어버리고 있죠. 주부구단 과학 전도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Y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주부구단 과학 전도사라고 하셔서요. 소개가 강렬하게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과학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주부구단 선생님이잖아요. 학교에서의 과학과 주방에서의 과학을 모조리 알려드립니다. 강연 주제를요, 이 왜를 찾는다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때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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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데 많이 하죠. 커갈수록 궁금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Y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강연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왜라고 질문하는 게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만큼은 왜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강연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특히 수학하고 과학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웬만한 대회에서 세계 1위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못해도 3위 안에는 듭니다. 일례로 2012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렸거든요. 이 대회 때의 수학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출전을 해서 전부 다 금메달을 따서 세계 1위가 됐고요. 2위인 나라하고 격차도 엄청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말입니다. 계속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빛을 못 발해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렇게 선진국이고 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빛을 못 발할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도 대학 순위에 보면 좀 밀리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노벨상도 과학 분야에선 하나도 없거든요. 옆에 이웃나라만 해도 작년에 과학 분야에서만 노벨상을 3개나 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 이유를 찾고 있을 때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궁금했어요. 아, 저 아시아의 조그만한 나라, 뭔데 공부를 저렇게 잘해 애들이? 뭐야?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급파됩니다. 알아와, 배워와. 몰래 다 봐요. 학교 수업도 보고, 공부 과정도 보고, 교육 문화도 보고, 면밀하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잘하는 까닭이 뭘까? 첫 번째로는 교육을 중시하는 거죠. 일하는 것보다 엄마는 걸레질을 할 테니 너는 책을 읽어라. 교육을 엄청 중시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요. 나는 간장을 찍어 먹어도 너는 학원을 보낼 테야.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요. 심지어는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하루 중에 먹고 자고 용변 보는 시간 빼고 최대 17시간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하더랍니다. 그리고 학원가들이 방과 후 공교육 외에도 꼭 사설학습도 배우고,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좋지요. 그러니까 양질의 사람들이 교사가 된다. 그래서 한국은 초등학생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밝음 뒤에는 그쵸,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뒷모습을 뭘로 판단을 했냐면 얘네들은 돈을 엄청 써. 100만 원을 써.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에서 40만 원을 쓰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50에서 80만 원, 고등학생은 100에서 200만 원을 한 달에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치동의 그 좁은 동네에 보면은 그 사설 교습소까지 합하면요. 학원 수가 2,000개가 넘어요. 엄청 많죠. 아예 그 사교육 현장이 산업화가 됐다. 이렇게 한국에는 교육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하대시하고 있다. 놓치고 있다. 그리고 에듀푸어라고 공부 가르치다가 그지 된다는 이런 이상한 신기한 말이 내 돈을 자녀 교육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기울었다는 이런 신조어까지 남도는 나라다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수업을 봤더니요. 얘들이 주로 교과서하고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한답니다. 게다가 활동이라고는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모듬을 정해주면 그 안에서만 깔짝깔짝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한국 교육은 따라하면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우리나라는요.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돼. 혼자 할 수 있게 해야 돼. 지식주의 말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엄청 변했죠. 요즘에 완전 파격적으로 변합니다. 2010년도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변합니다.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변합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는 2학년, 중고등학교는 1학년씩 매년 변합니다. 그러다 2013년 또 변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또 변합니다. 2014년 작년에도 또 변했습니다. 올해도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변하죠. 내년에도 변합니다. 내년에도. 1학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계속 변해요. 불안한 거죠, 엄마들은. 아이들도 불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맨날 바뀔 때마다 쫓아가면서 이것이 바뀌었어. 뭐 이렇게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요. 제가 장담하건대 교육의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동서남북 그동안은 확연히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 중심 토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뭘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건 발명이죠. 물론 발명도 창의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창의성의 진짜 중심은 기존에 있던 것을 제대로 분류하고 다듬고 그래서 자신이 편리하게끔 이끄는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의 중심을요. 뭘로 잡았냐면 why, 아이들의 왜요? 그 궁금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자율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요. 대한민국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 수업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과학 원리를 쭉 알려줘요. 그 다음 실험 한번 하고 끝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배울 때 소리의 종류, 개념, 특성, 음파 그립니다. 막 그립니다. 이러면서 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가져와서 악기를 만듭니다. 나무젓가락에 고무줄 끼고 띵띵 하고요. 사발면 뒷부분 붙여서 색종이로 붙여서 장구처럼 치기도 하고요. 또 빨대를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펜플루트로 만들어서 가락악기도 만들어서 붑니다. 언뜻 보면 저것이 미술 시간이요, 과학 시간이요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만듭니다. 그 다음 그 만든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간이 연주회를 엽니다. 또 음악 시간 같죠. 그러고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둔탁한 소리가 나는구나. 이 소리는 자꾸 귀에 거슬리는데 소리에 대해서 느끼고 탐구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수업은 어떻게 가냐면요. 옛날에는 문학작품 밑줄 긋고 글쓴이의 생각은, 글의 종류는, 어떤 걸 느꼈지, 수사법은 무엇이지 막 이러고 밑줄 빡빡빡빡
긁고 별표 칠하면서 외웠지요. 요즘은 문학작품을 주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끌어내는 활동을 강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나무 무슨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앵도라죠. 앵두나무, 앵앵 비슷하고요. 거짓 없이 참나무, 거짓의 반대는 참이니까요. 심리절반 오리나무, 십의 반은 오리니까요. 이렇게 하고 가시나무라는 말을 앞에 무엇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봐 라고 아이들에게 유도합니다. 실제로 이건 아이들이 했던 답이거든요. 어떤 답을 했냐면요. 따끔따끔, 가시는 뭐 찔리니까 따끔따끔, 아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도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삐쩍 말라서 가시가 삐쩍 말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요, 목에 걸려 가시나무. 얘는 생선 먹다 걸려 보냅니다. 가시가 한번 목에 걸려봐서 그래서 가시하면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 여자애는 가시나무. 이 친구는 할머니가 가시나가 뭐 심어가 이래 얘기해서 가시나 하면 여자애가 떠오르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별할 때 가시나무. 이 친구는 가시나요 노래를 많이 듣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떠난다 이별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나무 하나에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자신의 경험을 끌어내서 답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따끔따끔 가시나무만 외웁니다. 가시나무 앞에 뭐야? 따끔따끔이지. 왜요? 따끔따끔 가시나무잖아. 가시나무 앞에는 따끔따끔이라고 계속 외우다 하니까 커갈수록 가시하면 따끔따끔 기계적으로 외우게 되고 지식 주입이 되는 거죠. 창의성을 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아이들의 Y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채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아이들의 Y에 이어서 어른들의 Y를 지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요즘에 말을 띄어서 왜요왜요를 자꾸 묻습니다. 심지어는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옛날에 공주가 살았는데 왜 공주가 살았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많은 것을 물어보죠. 그런데 자라날수록 우리는 Y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라면요? 우와, 어떡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세상 좋아졌어. 그게 지금 사면 아까워. 조금 있다가 사면 가격이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궁금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되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이 발달에도 필요를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생존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뜬금없는 제 자랑 하나 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긴 하지만요. 교과서도 집필하고 검토하고 자문위원도 하고 영재원 심사도 보고 강사도 하고 책도 쓰는 작가기도 하고요. 국가정책과제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면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10년차 주부입니다. 이제 막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살아요. 근데 주방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지요. 그 기구들을 활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할 때 조금만 이 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제대로 이해만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는구나.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엄마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면 더 건강하게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레인지입니다. 예전에 그 전자레인지 괴담이라고 인터넷에 돌았어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물을 끓이면 또 뭐 방사선이 막 전자파에서 노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열흘 동안 식물에게 부으면 식물이 익 하고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또 그것에 또 물을 데워갖고 사람이 먹으면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임산부가 먹으면 뭐 기형아를 출산한다 이런 그런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자레인지에 관한 인터넷 괴담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헐, 나는 안 샀는데 다행이다.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애기를 계속 그 물에 데워 먹였어요. 엉엉. 뭐 이런 댓글들이 쭉쭉쭉 달립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닙니다. 이건 낭설이지 괴담이에요. 아니에요. 하고 막 설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불안에 떨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간단히 전자레인지의 원리만 알면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 중에 혹시 종이로 만든 전자레인지 가지고 있으신 분 있나요? 없습니다. 플라스틱 있나요? 없습니다. 나무? 없지요. 전기 주전자도 플라스틱이 나오고 그러는데 왜 전자레인지는 다 금속으로 만들 걸까요? 내부 안도 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문 투시창도 보면 금속 철망으로 이렇게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서 전자레인지 원리를 이해했다면 그동안 전자레인지로 인한 낭설이나 실패 같은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전자레인지는 그 전자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요, 물이나 지방, 당 같은 거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파동이 많아서 막 진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에 흡수가 되면 물은 한 1cm 정도 투과가 되거든요. 거기에 흡수가 되면 걔네들을 막 진동, 파동을 일으키게 해서 마찰열과 운동 에너지를 막 일으켜서 열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금속은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전자레인지를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자파가 그 마이크로파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새 부치는 빨리 식고 또 빨리 데워지니까 빨리 익히기 위해서 새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윙 하고 돌리면 전기도 아끼면서 더 빨리 익힐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돌려보세요. 절대 안 익습니다. 캔커피 돌려보세요. 띵띵띵띵 금속을 막는데 스파크만 일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았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데 잘 모릅니다. 우리 달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펑 터지죠.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실제로 그걸 해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원리만 알았으면 그렇게 실수를 안 합니다. 그 계란에 보면요, 달걀에 보면 가운데 부분이 노른자가 있고 흰자 부분은 수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까 그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요, 수분, 물을 1cm 정도 투과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보통 5cm 정도라고 하면 양쪽으로 마이크로파가 투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걔가 흰자의 수분을 막 교란시킵니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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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그러면 흰자의 수분들이 막 춤을 춰요. 좋아 하면서 막 움직여요. 뜨거워지죠. 물이 뜨거워지면 뭐가 되나요? 기체, 수증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물리 법칙으로 계산해 봤더니 달걀 한 개에 흰자에서 만들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요, 29.5리터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1리터짜리 우유를 29각 빡빡빡빡빡 쌓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것이 요만한 계란 안에 들어가 있고 얇은 달걀 껍질 하나로 막고 있으니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계란이네. 안 터지는 게. 그쵸? 그래서 이런 원리만 알면 위험에 처하지도 않고 힘들어서 터진 계란을 닦는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품을 보관할 때 늘 사용하는 냉장고 있죠. 이 냉장고의 핵심 기능이 뭘까요? 바로 기화열입니다. 기화열은 뭐냐면요, 물이 있죠. 물을 손에 바르면 잠시 뒤에 시원하잖아요. 알코올을 바르면 더 시원합니다. 기화열은 뭐냐면 액체, 물인 애들이 기체로 변할 때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가. 절대 안 간다. 그래서 주변에 열을 막 끌어모읍니다. 나 혼자는 절대 안 간다. 그래서 물이 그 기체로 변하기 전에 주변에 열을 끌어모으면서 기체화되는 게 기화열입니다. 그래서 물이 기체가 되면요, 주변이 시원해져요. 냉장고는 이 원리를 이용했거든요. 제가 기화열을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좋으실 텐데 이게 지금 온도를 재는 온도계거든요. 자,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이 끝부분에 온도가 측정됩니다. 온도를 보면요, 지금 28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우, 제 강의에 그냥 열화와 같은 성원과 그냥 애정을 보내셔서 그냥 후끈후끈하네요. 자, 이렇게 뜨끈뜨끈한데요. 여기다가 이거는 키친타올입니다. 키친타올을 감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오, 맞추신 분 계신데 알코올입니다. 물을 부어도 되고요. 자, 알코올을 이렇게 뿌려서 적십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 번씩 와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적시면 온도 변화가 확 일어나죠. 금상첨화로 바람만 조금 솔솔 붙이게 해주면요. 온도가 쑥쑥쑥쑥쑥쑥쑥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알코올이 기체가 되면서 이 주변의 열을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원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기화열입니다. 집에서도 온도계만 있으시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가요.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냉장고에 보통 프레온가스 많이 들어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냉장고의 뒷면에 가스를 넣습니다. 가스는요. 고압,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면 얘가 액체로 변해요. 액체 상태로 그 전기를 통해서 이 기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가 풀어주면 기체로 변합니다.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 뒤에 있는 기체가 액체로 변했다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뺏어가고, 그러면 또다시 전기를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다시 기체로 변했다가 또다시 액체로 변하면서 냉장고 안에 열을 뺏어가고, 그 기체가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하면서 열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는 몇 도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온도에 의해서 조금 온도가 높아졌다, 덥다 그러면 가동해, 그러면 전기가 돌아갑니다. 윙 돌아가면서 기체를 고압으로 콱 액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액체가 다시 기체가 되면서 냉장고의 열을 뺏어가고, 아직도 덜 시원해졌는데 한 번 더 돌아. 네. 그러면 기체가 또 고압에 의해서 액체가 됐다가 또다시 기체로 되고, 이 과정을 굉장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냉장고를 봤을 때 냉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냉장고에 그 벽면에 문 달린 냉장고도 있죠. 열었을 때 딱 문 달린 냉장고. 그게 왜 그러냐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요. 10초 동안 열면 그 10초 동안 빠진 냉기를 메꾸기 위해서 10분 동안 추가 전력이 가동돼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쓰는 거예요. 그 열을 거기에 없애기 위해서 액체 됐다, 기체 됐다, 액체 됐다, 기체 됐다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개발된 거예요. 물 꺼낼 때 자주 쓰잖아. 달걀 꺼낼 때 자주 쓰니까 그 부분만 담아놓는 통을 만들어 놓으면 냉기가 잘 안 나오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발견된 게 또 냉기 차단 커튼이라는 게 있어요. 얇은 막을 냉장고 안에 막아놔서 문 딱 열면 커튼으로 막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꺼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원리만 알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오늘은 뭘 먹나, 먹을 게 없구나 하고 닫고, 또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고 오늘도 없구나 하고 또 닫고, 이런 전기를, 불필요한 전기를 소모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그리고 그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Y에 대한 관건이 아이들이 내뿜은 그 Y를 지켜주는 거였다면, 어른들은요 이미 잃어버린 그 Y를 되찾는 겁니다. 어른들의 Y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Y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많은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초 지식이 많기 때문에 궁금증을 갖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원리를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의 그 궁금증 해결을 기다려주는 아이들에게 널리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도 발전하고 우리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고 내 생활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Y를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밀착
지적형 이야기라서요. 더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엄마가 방에 들어서 공부하라고 하면 괜히 한번 나와서 물 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냉장고 한번 또 열고 맞아요. 또 들어가 있으라면 괜히 나와서 콜라 한번 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유 없이 계속 여는데 맞아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더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강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한국 아이들은 그 Y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산다. 그걸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당하고 산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생활 속에서 Y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머니들이 집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관찰을 생활화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당연시하는 태도를 이제 하루빨리 버려야 됩니다. 개발됐네? 당연하지. 편리하네? 좋지. 누가 해줬네? 그대로 차려진 밥상을 받아 먹기보다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오, 신기하다. 뭔가 온갖 세상의 문물에 대해 신기한 즐거움, 나는 이걸 보고 있어 하고 기쁨,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많은 관찰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강연 보다 보니까요. 엄마 왜 냉장고 시원해? 라는 질문에 당황하시지 않고 이렇게 온도계 하나 사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다른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하우 하나만 전해주시죠. 굉장히 많죠. 이제 칼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물체를 썰 때도 이게 딱딱딱딱딱딱 하면은 잘 이렇게 붙잖아요. 떡 같은 것도 잘 붙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바른다거나 또는 얘를 온도를 다르게 해놓으면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떡이 금방 딱딱딱딱 썰리거든요. 꼭 떡을 어떻게 변화하지 말고 그 칼 자체의 온도만 변해도 훨씬 깔끔하게 무슨 특화된 칼을 사지 않아도 금방금방 썰립니다. 네. 그러면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하나 예를 들자면 파브르가 궁금했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지 입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입을 하고 벌렸더니 빛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입을 다물었더니 빛이 보이더래요. 네. 빛은 눈으로 보이는구나.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이렇게 파브르처럼 얘기하면 그걸 몰라? 너 바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직까지 몰랐어?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너는 네가 궁금한 거를 그런 탐구 방법으로 찾았구나. 네가 알아냈구나. 라는 것을 격려해 주는 게 좋죠. 예. 오늘부터라도 좀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인들 먼저가 스스로가 Y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잃어버렸던 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것의 존재나 이유를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 이런 태도를 바로 호기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호기심 많이 잃고 살았었는데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호기심을 다시 채우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